사실 이 오리역세권 개발이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게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이제 공공부지뿐만 아니라 상가 등 민간 부지도 많은데 이전부터 계속 이제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민간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야기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걸 하다가 하는 걸 보면은 관에서 정해놓고 나중에 민한테 협조를 구하는 양식 그러면서 이제 삐걱거리거나 반발하면 사업이 지쳐되는데 이 사업 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좀 어떠실까 좀 그런 좀 제안 내지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세권 전체를 개발한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순서는 시유지를 먼저 개발하고 사유지를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혁신지구라고 전체를 지정을 하되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혁신지구로 지정을 하지만 일처리는 시유지가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시유지가 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페미니스트 클러스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사유지는 상업 지원 시설로 지금 현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유지를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유지는 조금 개발의 속도가 늦더라도 우리 김수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지구를 지정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기능이 없어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에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현재 사유지에 존재되고 있는 각종 이런 편의시설이나 오피스텔은 당분간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지려식 기자님 안 계신가요? 예. 뉴스브레이크 김기태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뉴스브레인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그 지금 민간과 함께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 개발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보면은 이제 LH 오리 사업이 있고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협에 그 굉장한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협하고 또 LH는 여러 가지 그 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면은 그 농협의 그 자금력하고 LH, 시, 또 기타 그 대기업이라든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그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SRT 오리 역사가 굉장히 현황으로 질문이야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농수산물 유통센터로도 갈 수도 있고 LH 오리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직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오리역 SRT 역사를 먼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기 픽스를 시키고 이걸 할 것인지 뭐 지금 순서가 그러면 좀 막연하게 제4 테크노밸리 개발한다고 하셨지만은 오리역 그 SRT 역사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굳이 뭐 농협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금 여력이 풍부한 많은 금융기관이 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LH와의 협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은수미 시장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최종 고거에까지 마친 대형 그랜드 플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LH가 또 추가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LH와 하성월 처리장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LH의 개발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순서의 문제,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SRT가 빨리 복복선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의 노선 갖고는 현재 성남시가 뭐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BC가 낮게 나왔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공식적으로 표명은 들려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건 SRT 복복선언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SRT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복선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SRT 복복선을 먼저 이뤄내고 그 다음에 오리동천역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또 따내고, 그리고 나서 위치를 어디에다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동청역과의 지하를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기관하고 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림을 한 개 더 그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님. 네. 예. 최우석 기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대리 최우선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상대측 후보가 이 똑같은 내용의 테크노배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내용이 그때보다는 이게 좀 약간 적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그냥 도시 혁신구역 그리고 말씀하신 지구단위 계획, 이 상대 후보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건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후보님이 안 된다면 국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민간 기업 관련해서 상대 후보는 6개 기업이 지금 현재 민간 기업 유치든 뭐 앵커 기업이든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업을 밝히지는 못하는데 현재 시 국장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제안받은 바도 있다. 다만 그 기업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기업 관련해서 어떤 유치 여기 기자회견문에 있는 내용 말고 기업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논의된 게 혹시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신상진 시장의 오리역 개발 관련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고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대규모 개발에 정부의 협력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이 대규모 개발은 대한민국 역사에 과연 있었을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지구단위 개발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국토부와의 관계없이 할 수는 있지만 협의라는 과정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토교통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구나. 국토교통부하고 대화가 정말 안 되는 현재 우리 성남시의 형편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해가 물량찬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에. 다른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유독 물량이 제한받고 계속적으로 국토부와의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윤석열 정부 때부터 현재 정부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재의 관계를 반영해서 도저히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가 안 되니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발표로 들립니다. 물론 뭐 속도 면에서 지구단위 빠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상호 협의는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과 혁신 지구와의 차이는 우리는 수도권 과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은 용적률도 800%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의 유치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혁신지구로 가면 용적률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0% 이상도 가능하고 또 과밀억제 구역을 벗어난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국비 지원도 저는 우리가 공익적 목표를 띈다 그러면 일부 우리가 또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쓸 카드가 다양한 게 도시혁신지구인데 그런 카드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겠다라고 하나의 카드만을 고집한다는 것이 과연 성남시나 시장으로서 올바른 선택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우리의 오리역세권 개발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하여서 정말 그랜드 플랜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이타임 송기령 기자님. 좀 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신상진 시장이 추진했던 혁신지구에서 9,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병우 후보께서는 전체 그 농협이나 뭐 LH 사옥이나 이걸 다 포함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달라진다면 전에 혁신지구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규모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규모는 같지 않나요? 같습니다. 시장님 측하고 규모 똑같습니다. 예. 전체 바운드리 면적, 바운드리 그 단위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 안에 추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 저희가 표시도입니다. 이거는 하송월 처리장 쪽에서 바라본 제사 데코를 여기가 하송월 처리장이고요. 여기가 저희가 꿈꾸는 오리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하송월 처리장은 정말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이게 2020년도부터 이때 20년도니까 은수미 시장 시절이겠죠? 네. 2020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착수 보고에 중간 설명에 설문조사, 그다음에 시민 워크숍을 2010월부터 2022년까지 3회나 개최했고 시민 토론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에도 구미동, 구밀도, 금곡동 주민 상대를 했고요. 최종 보고에도 2020년 12월 17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8일 1,200억짜리 이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걸 백지화시키고 물빛종을 하나만 갖고 마치 이제 큰 개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과거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가 누가 시장이었든 떠나서 우리 시의 발전에 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어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20-30년 걸려서 만들어진 최종 용역 보고서고 사업 보고서인데 이것이 백지화되고 이제 140억짜리 물빛종을 하나로 많은 뭐 행사도 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다는 것이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취재와 보도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만들어진 용역 보고서를 잘 참고해서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좀 보강을 하고 해서 과거에 우리 시민들의 뜻이 뭐하지 그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정을 펼치고 구미동 하송월 처리장의 개발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본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어차피 우리 남북권을 개발하자는 것은 다 공통된 거고요. 개발을 하는 데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이 최근에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구미도 하송월 처리장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와 내용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꼭 좀 보도를 해주고 왜 이것이 1,200억짜리 이런 그랜드 플랜이 이 많은 기간을 거쳐서 용역 보고서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됐고 물빛종을 하나로
화성몰 처리장이 현재 멈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김병욱 후보의 제4 테크노밸리 조성 공약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참석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내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